Welcome, Holmes. I am Iron Man. You think you're the only superhero in the world? Mr. Stark, you become part of a bigger universe. You just don't know it yet. Who the hell are you? 영화에 한 번이라도 나온 아이언맨 수트는 비록 모두 이름이 알려지진 않지만 코드네임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에 나온 수트들이 마크 1부터 마크 46인데요. 오늘은 토니 스타크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도 이용하지 않은 수트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토니의 친구 로드 중령이 아이언맨 2에서 정신 놓고 사는 토니로부터 마크 2를 뺏어온 다음에 해머 인더스트리에 맡겨서 이것저것 무기를 추가한 워머신입니다. 참고로 워머신은 눈 부분이 붉은 빛을 띠고 있고 색상은 다크그레이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 워머신 수트는 자비스의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음성 지원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대부분의 수트에는 토니 스타크만 이용할 수 있게 락이 걸려있는 반면에 이 수트는 누구나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크2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무기 없이 양손바닥에 리펄서를, 양발에는 비행 추진기가 전부인데 이걸 극복하는 게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 조준이 가능한 미니건입니다. 이 미니건이 자동으로 타겟을 찾아서 공격하는 무기라면 양손에는 연사가 가능한 소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크2의 리펄서 발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무기로 미니건과 소총을 내장한 것 같은데, 실제 전투에서도 기본 아이언맨 수트보다 사방팔방을 공격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수트입니다. 그 이외에 중요한 무기라면 바로 이혼한 마누라가 있습니다. 이건 해머가 로드 중령에게 직접 설명을 했던 무기이기도 한데, 작은 미사일이지만 벙커 아래의 벙커까지 터뜨릴 수 있는 위력이 있다고 해서 장착하기로 했지만, 이반 방코의 해머 드론과 싸울 때 발사해보니까 그냥 볼펜이 날아간 정도였습니다. 이 워머신은 아이언맨 2의 모든 전투가 끝난 뒤에 토니가 회수해가고 해머가 장착해 놓은 무기를 모두 제거한 뒤에 전시를 해놓는데, 이를 대체할 수트로 워머신 마크 2를 제작을 해서 로드 중령에게 줍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영화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고 워머신 마크2는 직접적으로 영화에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이언맨 3에 출연한 아이언 패트리어트입니다. 이 아이언 패트리어트는 워머신 마크2의 성조기 버전인데요. 아이언맨 3에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호위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수트 자체에 미국의 수호자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도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전반에 걸쳐서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위협하는 부분만 나오고 제대로 된 전투씬에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양팔의 리펄스와 자동조준 미니건 이외에는 특별한 무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드리치 킬리어는 이 수트를 이용해서 미국 대통령을 납치하기 때문에 이 수트 역시 로드 중령으로 사용자 락이 걸려있지 않은 누구나 탈 수 있는 수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나온 워머신 마크2입니다. 이때 워머신 마크2는 단순히 색상만 원래대로 돌아온 게 아니라 개조를 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외형을 봐서는 무기가 추가됐다기보다는 마크 41부터 적용된 전신 파츠 분리형으로 개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빌워에 나온 비운의 수트 워머신 마크 3입니다. 기존의 첫 번째 워머신과 같은 어깨의 미니건 이외에도 상반신에 이곳저곳에 각종 중화기가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에 출연한 모든 수트 중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내장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거대화된 앤트맨이 비행기를 휘두르자 워머신에게 닿기도 전에 완전히 조각내버리는 명장면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캡틴과 싸울 때 사용한 진압용 전기 막대기도 수트 안에 내장되어 있고, 중화기뿐만이 아니라 음파로 공격하는 무기로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토니 스타크의 아이언맨에 내장되어 있지 않은 무기들만 골라서 내장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빌워에서는 비전의 실수 때문에 추락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정도 고도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워머신 마크2 이후부터는 파츠별로 날 수 있기 때문에 아크 리액터가 파손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비행은 가능했어야 될 텐데, 아크 리액터가 파손되자마자 수트 전체의 에너지가 나간 것처럼 표현됐다는 점이 설정에 오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아이언맨 1편에서 오베디아가 아이언맨 마크 1을 기반으로 제작한 아이언 몽거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름이 딱히 공개되진 않지만 이름은 그렇게 알려져 있고, 아이언맨 수트처럼 사용자와의 일체형이 아니라 내부에서 직접 조작을 해야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들어간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기본적으로 떡대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격의 파괴력은 상당합니다. 양팔의 머신건과 어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도 장착되어 있고, 날 수도 있지만 본체가 워낙 무거워서 이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높은 고도에서 얼어버리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수트입니다. 전반적으로 무식한 수트지만 당시 배터리가 얼마 없던 마크3에게는 충분히 고전할 만한 상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언맨 2편에서 이반 방코가 해머드론을 개조해서 수트화한 위플래시입니다. 여러모로 아이언먼고보다는 훨씬 진보된 수트인 건 맞는데 양팔에 줄넘기 같은 전깃줄 이외에는 이렇다 할 공격이 없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워머신의 무기를 잘라버리고 마크6와 워머신의 모든 중화기와 물리적 공격을 맞고도 잘 견뎌냈기 때문에 내구성은 뛰어난 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플래시는 나름 아이언맨2의 최대 악당이었는데 마지막에 워머신과 마크6의 리펄서를 맞고 허무하게 패배하게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이언맨 수트와 유사한 외관의 AI 로봇인 아이언 리전입니다. 아이언 리전은 무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울트론 같은 또 다른 AI가 억지로 들어오지 않는 한 평화 유지를 위한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팔의 리펄서 이외에는 딱히 공격 무기를 내장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리 방패가 없다고 해도 캡틴도 약간은 고전을 했던 로봇들이기 때문에 전투력은 상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토니 스타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거나 아예 무인인 수트들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사실 아이언맨 수트 관련 영상은 파트 3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외로 로드 중령의 수트가 많아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여러분들께 덜 지루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영화 외적으로 코믹스에 나온 수트들은 파트 4에서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